자, 이번 시간에는 222쪽이네요. 30절. 그렇죠. 민영화. 방법을 정리한데요. 민영화. 장단점을 한번 생각합시다.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죠? 자꾸 우리 행정학계로는 반복입니다. 여러분, 반복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암기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봤을 때. 아담 스미스가 기억나죠?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 1776년 국부론의 저자였죠. 어떻게 하면 국가의 부를 축적할 수 있냐? 국부론의 저자였다. 국부론의 저자. 이 당시는 모든 문제는 시장이 알아서 해야 된다. 시장주의자, 마케팅. 시장주의자로서 수요와 공급에서 뭘 강조했다 할지 공급을 강조해. 공급을 중시했다 해서 주로 미시이론이죠. 미시이론, 공급이론.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 시장에 맡겨놓다 보니까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행위, 독점행위가 일어나더라. 그로 무슨 실패를 초래했다고 그랬지? 시장의 실패다 이 말이야. 시장의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주의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작은 정부야. 빅 마켓, 스몰 거버넌트에서 작은 정부가 되죠. 작은 정부. 인비지블랜드, 보이지 않는 손. 그래서 야, 안 되겠다 해서 나온 게 언제냐?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 날 세계 대공황이 터진 거예요. 세계 대공황. 올해 우리 행정사 시험문제였죠. 이 공황을 극복해서 나타난 게 바로 존 메이나드 케인스라고 제가 강의를 했어요. 여기다 케인즈 경제학, 주류 경제학자죠. 케인스는 1936년 화폐, 이자, 고용에 관한 일반 이론의 저자죠. 화폐, 이자, 고용에 관한 무슨 이론? 일반 이론이다. 반대로 모든 문제는 정부가 개입해야 돼요. 정부주의자야. 정부주의자다. 정부주의자. 반대로 공급이 아니라 구매력을 높여야 된다. 뭘 강조하는 거지? 수요. 유효 수요를 창출하자. 수요 중시. 미시가 아니라 뭐죠? 거시경제학. 근데 또 문제가 터졌어. 모든 시장이 해야 될 문제를 정부가 하다 보니까 큰 정부가 돼. 규제가 강화됩니다. 그리고 X 비효율성이 나타나서 정부 실패가 되는 거야. 무슨 실패다? 정부가 실패했다. 정부가 실패했다. 그 실패원이 바로 작은 정부가 아니라 무슨 정부지? 큰 정부. 큰 정부.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 1979년 영국 대처가 수상에 당선된 연도야. 이때 영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았어. 우리보다 한 20년 먼저 받았잖아요, 보니까. IMF 구제금융 대처. 이때 나타난 게 프리드리 폰 하이에크가 나오죠. 하이에크 나온다. 하이에크.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1944년 노예의 길이야. 노예의 길. 저자가 하이에크죠. 그 다음 또다시 시장으로 돌아가자. 신시장주의 그랬지. 신시장주의. 말하고 이게 이제 시장주의니까 자유주의. 얘는 반대로 뭐다? 진보주의. 얘는 뭐다? 자유주의. 그러잖아요, 이렇게. 또다시 얘는 이제 수요가 아니라 뭐지? 공급이야. 거시가 아니라 뭐다? 미시가 되는 거야, 미시. 큰 정부가 아니라 무슨 정부가 되지? 작은 정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케인즈 경제학 큰 정부 때는 공기업을 설치하는 거야. 공기업이 자꾸 들어가. 공기업의 설치하는 목적이 공기업의 장점이 바로 뭐다? 형평성을 높일 수 있어. 형평성. 근데 공기업이 설치됐다. 그리고 정부가 실패했잖아. 작은 정부가 되면 공기업을 어떻게 하는 거지? 민영화시키는 거야. 아웃소싱이 공기업을 민영화시킨다. 민영화를 시킨 게 바로 우리 배웠지? 뭐가 된 거지? NPM이다. New Public Management 신공공의료.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했죠? 여기까지. 그러면
한국전력공사를 민영화시켜라. 우리 근데 여러분 포항제철, 포스코, 그 다음에 KT, 전부 다 공기업이었잖아. 지금 전부 다 뭐다? 민영화를 시켰단 말이야. 그런데 저기 뭐 좌파 있잖아. 여기 신좌파. 우리나라로 말하면 글쎄, 우리나라로 말하면 노무현 정부, 좀 좌파에 가깝죠. 이때는 공기업을 민영화시키지 않는 거야. 근데 우파, 이명박 정부 때는 공기업을 어떻게 민영화를 시키는 거야. 작은 정부가 되기 위해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종류가 정확히 몇 개인지 구분이 안 돼. 많다 이 말이야.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을 매년 기획재정부가 지정하게 돼 있어.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304개에서 지금 318개로 늘어났더라. 제가 확인해 봤더니 이게 많아. 이 수많은 공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공기업이 있었어. 인천국제공항공사라고. 근데 MB 정부 때 인천국제공항공사 유류 부분, 휘발유 있잖아. 유류 부분을 갖다 민영화를 시킨 적이 있다 이거야. 시킨 적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공기업을 왜 민영화시키냐? 한마디로 정부 실패를 극복하자. 효율성을 높여보자. 그 이유죠. 첫째, 민간 위탁, 컨트랙팅 아웃. 민간 위탁, 일명 계약 그러죠? 개념, 정부의 책임하에 민간이 서비스를 생산합니다. 민간 위탁, 정부의 책임하에 민간이 서비스를 어떻게 생산한다. 장단점, 경쟁 입찰을 통한 생산 주체를 선정해. 선정하지만 정부가 비용은 뭐다? 부담한다. 이게 뭐냐면 이걸 말하는 거야. 쓰레기, 수거 업무를 말하는데요. 노원구청 주민이 버리는 쓰레기를 노원구청에서 직접 처리하지 않고 경쟁에 입찰된 A기업으로 하여금 쓰레기 업무를 수거하고 그 비용은 노원구청이 됩니다. 공급계약이죠. 가장 흔한 방식. 면허, 프랜차이즈 또는 라이센스 그런데 면허, 허가. 민간 조직에게 일정한 구역 내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합니다. 경쟁적 허가이지만 경쟁 미약 시 이용자, 사용자의 비용 부담 증가 우려된다. 면허가 뭐냐? 프랜차이즈 허가 그러죠. 허가권. 이걸 말하죠. 자, 우리가 노원구잖아요. 지금 노원구청. 노원구도 하나의 지방정부죠. 노원구 옆에 도봉구 있어. 도봉구가 있습니다. 여기 노원구 주민이 있어. 노원구 주민 중에 뭐 갑도 있고 을도 있다고 생각합시다. 을도 있다. 쓰레기 업무를 우리 생각해 보세요. 자, 노원구청이 갑돌이라는 주민이 버리는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게 되면 공문서 늘어나잖아. 그러지? 늘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노원구청이 갑이라는 주민이 버리는 쓰레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업체로 하여금 경쟁 입찰을 붙여. 경쟁 입찰을 붙여서 K라는 기업이 낙찰을 받아. 입찰이 된 거야. K라는 기업이 입찰을 받았다. 그럼 K라는 기업이 쓰레기를 버리고 쓰레기 업무를 처리해주면 노원구청이 K기업한테 비용을 대는 거야. 현금을 준다. 그런 방식이 뭐라고? 계약. 그래. 공급계약, 아웃소싱.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 허가죠. 이렇게 한 거야. K기업 너가 쓰레기 봉투를 생산해서 노원구에 있는 갑돌이라는 주민한테 판매할 수 있는 허가권을 부여하는 거야. 노원구 주민 전체에 대해서 K기업 네가 쓰레기 봉투를 생산해서 직접 판매해라. 그런 허가권을 줍니다. 그게 바로 뭐다? 프랜차이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경쟁 입찰된 근데 우리 동네 보니까 서초구는 그러더라고. 10년 전에도 하동기업이 딴 애들만 지금도 하동기업이 하더라고.
거의 다 그렇게 되는 거야, 보면. 어떻게 뭐 한 업체가 계속함으로써 전문성도 높일 수 있잖아요. 또 그럴 수도 있지. 이해됩니까? 그럼 잡으자고. 근데 문제는 K기업이 입찰할 때 경쟁자가 없으면 쓰레기 봉투 값을 인상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 비용이 주민한테 떠넘길 수 있죠. 이런 또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까. 또 어떤 문제점이냐면 이 갑돌이가 K기업한테 쓰레기 봉투를 10장을 샀다? 10장을 사서 5장을 쓰고 지금 5장이 남았어. 5장이 남은 상태에서 도봉구로 이사 가버리면 도봉구에서는 노원구 봉투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특정한 지역 내에서 서비스를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영어로 뭐지? 프랜차이즈. 맞다? 프랜차이즈. 이해되시죠? 프랜차이즈. 그 다음에 밑에 뭐 똑같은 거야. 프랜차이징, 독점 허가, 특허. 독점으로 인한 가격 인상 및 서비스 질 저하가 된다. 보조금 방식. 이게 좀 시험에 나온다. 별표. 그랜팅. 보조금을 준다. 외부 경제를 유발하는 생산업체에게 재정 또는 현물을 지원해 줍니다. 근데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할 때 이용한다. 보조금 방식이 뭐냐면 서울형 어린이집을 생각해 보자 이거야. 서울형 어린이집. 유치원 업무를 원래는 시청 공무원들 해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이 유치원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 그래서 서울형 어린이집을 만들어라. 민간인이 만들고 정부가 돈을 좀 주는 거야. 보조금을 준다. 그랬다 우리가 보조금 방식 그래. 또 예를 들면 공립학교만 다 있어야 돼. 근데 사립학교도 있잖아. 이 사립학교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 이것도 뭐가 되는 거지? 보조금 방식. 이렇게 말하죠. 별표 좀 해놓고요. 바우처. 우리말로 뭐 쿠폰 그래. 쿠폰을 준다. 증서 교부 그래. 증서를 준다. 잘 봅니다. 정부가 노원구청이 정부가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 들어봤죠. 옛날에 정부미라는 쌀 들어봤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쌀을 정부미 그런 거야. 그럼 정부미하고 악기바레. 악기바레하고 어느 쌀이 맛있겠어? 악기바레가 맛있다 이거야. 맛있다 이거예요. 한번 생각합니다. 임금님표, 대양님표, 마왕표, 뭐 단풍민쌀 그러잖아요. 한번 잡으세요. 정부가 영세민인 갑돌이한테 직접 현금을 주지 않고 상품, 정부매와 같은 상품도 주지 않고 특정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줘. 쿠폰을 주면 그 쿠폰을 가지고 갑돌이가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 영어로 뭐가 된다? 바우처 그래.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부가 갑돌이한테 쿠폰을 줘서 20만 원짜리 쿠폰 주고 너는 이걸 가지고 쌀만 사 먹어라. 근데 갑돌이는 술, 담배를 좋아해. 쌀을 사지 않고 술이나 담배를 처먹을 수 있다 이거야. 원래 용도로서 악용될 우려도 있다 이거야. 바우처. 생산자가 아닌 빈곤계층에게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줘 소비자가 스스로 공급자를 선택합니다. 재분배 성격 서비스 선택이 가능하죠. 자원봉사, 볼런티어, 자원봉사 있죠. 자원봉사. NGO 등 무보수 자원봉사 단체에 의한 자발적인 서비스 공급, 레크레이션, 오락, 레크레이션 같은 거는 자원봉사 그래. 볼런티어. 네, 재정 확대 없이 서비스 공급 총량 증대가 가능할 수 있죠. 네, 자주활동, 셀프 헬프, 자주활동. 스스로 이웃끼리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자급자족, 이웃감시, 주민감찰. 예를 들면 서비스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동일한 기관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로 하여금 교도소 돌아다니면서 범죄자를 교화시켜라. 셀프 헬프, 자주활동 그러죠. 여기까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다음 로이의 정책 유형. 로이 2회 시험도 나오고 1회 시험도 나오고 정책 유형을 연구한 대표학자 누가 있다? 로이. 또 아몬드와 파월 많이 있죠? 셀리베리, 프랭클린과 셀리베리. 자, 정리하면 로이라는 학자는 정책 유형이 4가지 있구나.
구성정책, 배분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예. 배분정책 반대가 재배분정책이죠. 구성정책이 뭐냐? 행정체제를 정비한다. 예를 들면 정보기관을 신설했다. 정보기관을 신설하거나 폐지하거나. 특징은 개임의 법칙이죠. 누가 주도한다? 정당이. 예를 들면 뭐 새누리당은 국민안전처를 신설합시다. 뭐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양경찰청을 폐지하지 마라. 국민안전처를 신설했잖아. 무슨 정책? 구성정책. 게임의 법칙이죠. 배분정책은 서로 혜택봐. 서비스의 배분, 즉 개별화 정책이죠. SOC,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 사회 간접 시설을 만드는 거야. 도로, 항만, 비행장 이런 거 보조금을 준다. 수혜자죠. 특징은 이제 포크배럴. 진흙탕 같은 밭에서 개새끼가 쌈박질하듯이. 자, 정확히 말해보죠. 뭐. 돼지고기를 담아놓은 통을 그냥 포크배를 그런 거야. 석유 1배럴, 2배럴, 3배럴 그러잖아요. 미국 남부에서 농장 주인이 흑인 노예한테 한 조각의 고기를 던져줄 때 서로 뜯어먹으려고 달라들더라. 그걸 의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받기 위한 속칭 이권 법안의 속칭을 영어로 뭐라고? 포크배를 그런 거야. 예를 들면 이상득이라는 국회의원이 포항에다 예산을 몽땅 닦아는 거야. 무슨 배를? 포크배를. 그런데 포항 주민들은 다 혜택을 보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 주민들은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그거 다 포크배를 그래. 분배정책. 그 다음에 로그로링. 투표의 거래, 투표의 담합. 뭐다? 로그로링. 주도는 의회에서 하고요. 규제정책은 규제를 가는 거야. 담배꽁초 버리지 마. 규제. 제약과 통제. 예를 들면 진입규제. 왜? 진입장벽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통신사, 우리 지금 통신사가 세 개 있죠. 뭐지? KT, SK, LG. 대기업이야. 제4 이동통신이 그 통신사에 진입이 어렵다고. 뭐가 있다? 진입규제가 생기는 거야. 진입규제. 진입규제가 있고, 독과점 규제. 진입규제에 대한 규제, 독과점 규제. 특징은 이제 다원주의. 캡처 스로리보다 포획이론, 렌트 스킹, 지대추가 일어나죠. 주도는 이익집단이고. 재분배 정책은 이제 부의 이전이야. 소득이 많은 자로부터 세금을 많이 징수해서 소득이 적은데 준다? 누진세 같은 거 있잖아요. 부의 이전, 누진세. 예를 들면 사회보장 정책이죠. 특징은 엘리트주의. 주도도 누가 한다? 엘리트가. 이렇게 합니다.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정책은 뭐다? 분배 정책이야. 국민들이 좋아한단 말이야. 이데올로기가 낮다 이거야. 갈등도 낮아. 근데 소득이 많은 자로부터 세금을 많이 징수해서 소득이 적은 자한테 이전시킵니다. 재분배 정책. 이데올로기, 갈등이 많다 이거야. 네, 조직의 분류를 봤더니 왈도라는 학자는 조직이 세 가지 있더라. 고전적 조직이론, 새롭다 신고전적 조직이론, 마지막 현대 조직이론. 조직이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이것도 별게 아니야.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근데 우리는 보통 고전적 조직이론 반대가 뭐다? 현대 조직이론이잖아요. 이렇게. 자, 드와이트 와일더. 와일더는 학자란 말이야. 옛날 고전적 조직이론이 그냥 피라미드야, 여러분. 그냥 관료제야, 관료제. 막스 베버보다 관료제예요. 뭐 할 것도 없잖아. 고전적 조직이론. 1900 언제까지? 20년대까지. 20년대. 고전적 조직이론. 이거야, 그냥 피라미드라고. 뭐가 똑같다? 과학적 관리법 똑같아. 막스 베버의 관료제가 똑같은 거야. 또 하나, 피라미드가 공식 조직이다. 무슨 조직이다? 공식 조직. 공식 조직이 되겠죠? 여기서 강조한 변수는 뭐가 된다? 구조야. 행정의 3대 변수 뭐다? 구조, 인간, 환경 그러잖아요. 구조.
구조를 강조하니까 다쳤다 해서 무슨 체제다? 폐쇄 체제 그래. 폐쇄 체제? 이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 나타난 게 이것도 글쎄 이것도 계란 정도 해볼게요 제가. 계란 정도 해놓고 이건 새롭다. 새로 나타났으니까 신고전적 조직이에요. 신고전적 조직이라. 1900 언제지? 30년대쯤 돼. 이건 또 통역 3년의 말보다 메이오의 호손실은 뭐지? 인간관계론이냐? 인간관계론. 공식이 아니라 주로 얘는 무슨 조직이다? 비공식 조직.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이게 중요해. 비공식 조직이다? 여기서 이제 변수는 인간관계론이고 인간일 거 아니야. 변수는 구조가 아니라 보다 인간. 인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똑같이 잘 봐. 무슨 체제다? 폐쇄 체제. 이게 시험이 나온다 이 말이야. 폐쇄 체제. 오케이?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냐? 고전, 신고전 다음에 이제 현대 조직 이름이죠. 현대 조직은 계란 얘기. 100% 그냥 계란. 뭐 지금이니까 뭐 1980년대 합시다. 80년대. 구조인간 환경. 주로 뭘 강조하는 환경. 환경이죠. 관료제가 아니라 이건 뭐가 되는 거지? 탈관료제. 탈관료제. 아까 말한 뭐다? 에도크라시. 에도크라시. 에도크라시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구조인과 환경. 환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이제 폐쇄체제다, 개방체제다, 개방체제. 무슨 체제? 개방체제. 그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왈도라 학자는 고전적 조직이론, 신고전적 조직이론, 현대 조직으로 나눴다. 그런데 고전하고 신고전의 공통점은 전부 다 무슨 체제다? 폐쇄체제다. 현대 조직이론부터 무슨 체제? 개방체제다. 정리하세요. 주의론, 과학적 관리론, 윌슨 행정학, 우드로 윌슨의 행정관리론, 막스 웨버 관료제, 메이오웨버다 인간관계론, 체제이론, 상황이론, 카오스보다 혼돈이론. 다 배웁니다. 인간관, 돈만 주면 죽기사게 일한다. 합리적, 경제적 인간 X이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 인간 Y이론. 현대는 스스로 할 수 있다. 자기 실현적 인간. 하나 더 복잡한 인. 인간은 복잡하다. 컨텐전시 스토리, 상황이론에서 복잡한 인간. 가치. 가치로 봤더니 기계적 농률성이죠. 기계적 농률성. 그냥 농률성이고 사회적 농률성은 그냥 민주성. 다원적 목표가치 이념. 현대 조직이론은 목표가 많아. 근데 주로 이제 효율성 그래 보다 효율성. 주요 연구 대상. 공식 아까 나왔죠. 공식적 구조, 계층제, 분업, 관료제. 비공식적 구조. 체계적이면서 유기체적 구조. 변수 구조 인간 환경. 그래서 구조가 들어가면 무조건 폐쇄 체제. 인간도 뭐다? 폐쇄 체제. 환경부터 개방 체제. 환경부터 폐쇄적, 전반적으로 폐쇄적 얘만 보다 개방적. 연구 방법 전문화 원리, 분업의 원리, 조정의 원리보다 원리주의, 원리 접근법. 신고전은 뭐다? 경험적 접근. 지금은 컴플렉스보다 복합적 접근. 지방재정법을 해보자. 지방재정법 29조 2항을 보면 자치구 간의 세금을 조정한다 보다 조정교부금이 있어. 조정교부금. 좀 중요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중앙정부가 지방에 돈을 내려보내준다. 그리고 지방은 중앙에 의존해 있다. 뭐다? 의존재원. 그래. 자, 몇 가지 한번 해볼게요. 간단히. 지방자치론. 우리 세 문제 정도 나오고 있죠, 지금. 한번 봅시다, 이렇게. 중앙정부가 있어. 중앙정부에서 이제 행자부를 말해. 행정자치부, 행자부. 여기 뭐, 중앙정부에서 서울시, 서울시도 있고, 함양군도 있어, 함양군. 우리나라에서 재정제력도가 가장 낮은 곳이 함양군이더라. 함양군이 함양군이라고 했잖아요. 얘가 한 4% 돼. 4.5%. 재정제력도가 4.5%. 서울특별시 본청은 좀 높지. 높지 한 60%. 60 한 5%.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야, 서울특별시는 재정제력도가 높고, 함양군은 재정제력도가 낮잖아. 그래서 자치단체 간에 재정 불균형을 시정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국가가 서울시는 돈을 적게 주고 함양군은 돈을 많이 주는 거야. 이런 돈을 갖다가 우리가 지방에 내려보내주는
들어봤죠? 신문에서 뭐가 된다? 지방교부세 그래. 지방교부세 그래. 지방교부세는 국세 중에서 국가가 걷는 세금 중에서 19.24% 플러스 종부세 100%를 갖다가 용도 조건을 지정하지 않고 지방에 내려준다 해서 뭐다? 지방교부세 그래. 행정사 3회 올해 시험에 또 나왔지. 또 법이 바뀌었다 했잖아. 법이 바뀐 거 나와버린 거야. 제가 강의 때 항상 강조하죠. 지방교부세 종류는 원래 4가지인데 지금은 3가지밖에 없어.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 교부세야. 분권교부세는 이따 폐지되었다? 폐지됐어. 그게 나와버리잖아. 그게 지방교부세야. 그 다음 또 보면 두 번째는 서울시나 함양군이 스스로 처리하는 사무를 고유사무 그래. 고유사무. 그 다음에 국가하고 지방하고 관련 있는 사무를 갖다 우리가 단체 이임사무 그런다. 그 다음에 국가가 처리할 사무를 갖다 정확히 기관 이임사무 그래. 기관 이임사무 그래. 이임사무 두가 있어. 기관 이임사무하고 단체 이임사무 있더래. 그럼 다시 한번 국가가 본질적으로 해야 된다. 기관 이임사무. 지방의 본질적인 사무보다 고유사무. 다른 말로 자체사무 그래. 국가하고 지방하고 관련됐다 보다 단체 이임사무. 이렇게 정리합니다. 3가지. 그럼 이렇게 한 거야. 보자. 서울시가 고유사무를 처리할 때 국가가 돈을 좀 내려보내죠. 그런 돈을 갖다 국고 뭐라고? 보조금 그래.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은 기관 임의사무, 단체 임의사무, 고유사무 용도가 다 정해져 있어. 용도 조건이 있는 무슨 지원이다? 특정 지원이야. 특정 지원이고 중앙이 지방을 통제하기 가장 좋은 게 바로 뭐다? 국고보조금이야. 말 듣지 않는 자치단체는 돈 안 줘. 말 잘 듣는 자치단체 돈을 많이 줘. 누가 관련다고? 행정자치부야. 행정자치부. 그래서 여러분은 국가가 지방에 내려보내주는 의존제는 2가지야. 크게 지방교부세 하나보다 국고보조금.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이 지방한테 내려보내주는 게 있어. 지방이 지방한테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가 있어. 특별시, 광역시 때는 구를 설치하는 거야. 강남구, 노원구 이렇게. 노원구, 해운대구, 뭐 사상구 그러잖아. 그러면 강남구는 재정 자립도가 한 60, 한 7%, 노원구는 한 20, 한 30% 된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냐? 서울특별시가 강남구는 돈을 적게 주고 노원구는 돈을 많이 주어서 자치구 간의 재정 불균형을 시정해 보겠다. 그런 돈을 뭐라고? 조정교부금. 뭐지? 조정교부금이야. 조정교부금. 그 다음에 도 밑에는 시하고 군이 있잖아. 시하고 군이 있어.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연천군. 그러면 수원시는 재정자립도가 높고 연천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그래서 도가 시와 군 간의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주는 돈을, 용도 조건 없이 주는 돈을 갖다 재정보전금보다 재정보전금 이렇게 말합니다. 아셨죠? 한번 정리해보죠. 이제 조정교부금이 뭐냐? 조정교부금.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 그 다음에 찍어봐. 보통세 반대가 뭐다? 목적세야. 목적세. 행정사 우리 1회 시험에 또 나왔던 문제야. 보통세하고 뭘 비교한다? 목적세. 지방세법에서 목적세는 2가지밖에 없어. 지방교육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 이거밖에 없어. 다시 지방교육세 하나 더 지역자원시설세 이것만 목적세야. 근데 우리 보통 담배세, 담배소비세 있지, 주민세 이런 것은 등록민원세는 전부 다 뭐다? 보통세란 말이야. 다시 한번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또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해야 한다. 그럼 조정교부금 종료 용도를 봤더니 29조 2항을 봤더니
조정교부금은 일반적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 조정 교부금과 특정한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 조정 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특별 조정 교부금은 보조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특별, 이건 용도가 정해지겠죠. 특별 조정 교부금은 보조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게 나왔죠? 그 다음에 살라몬이 연구한 정책 수단별 정책 효과가 있죠. 살라몬 학자 이름이야. 정책 수단별보다 정책 효과가 있더라. 그럼 잘 봅니다. 이제 직접성 정도가 낮고 중간이고 높고, 예를 들면 정책 수단 중에 직접성 정도에서 정책 수단이 가장 낮은 게 뭐냐? 불법행위 책임, 보조금, 정부 지원 기업, 지급 보증, 바우처는 정책 수단으로서 우리말로 강하다, 약하다? 약하단 말이야. 효과성도 낮고, 반대로 능률성은 높고, 형평성은 낮고, 관리성 낮고, 합법성 높고. 중간 정도 되는 게 뭐냐? 조세 재원, 세금, 조세 재원, 계약 방식, 사회 규제, 부가금, 교정 조세, 그 다음에 라벨을 부착해라. 라벨 부착 요구. 효과성은 뭐 저중, 능률성 중, 형평성 저, 관리성 저, 합법성 고. 규제 수단이 좀 강하다. 고는 정부의 직접 시행, 보험, 직접 대부, 공기업, 경제규제, 공공정보 직접 시행. 효과성 높다. 능률성 중간, 형평성 높다. 관리성 높다. 합법성 낮다. 그럼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직접성 정도가 낮다. 저만 별표해봐. 직접성 정도 저에다만 별표해봐요.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와. 살라몬의 정책 수단별 정책 효과 중 직접성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틀린 것은 1. 보조금, 2. 바우처, 3. 지급보증, 4. 불법행위 책임, 5. 보험, 정답보다 보험이 되겠지. 35절 이제 나왔다. 직위분류제 구성요소. 이건 제가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어떻게 암기하냐? 아까 직위분류제 반대가 계급제였죠? 직위분류제 암기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직위들의 집합이 직급입니다. 직급의 집합이 직렬. 이거 외우면 되는 거야. 직렬의 집합이 직군. 이렇게 최소 단위에서 최대 단위. 근데 뭐 직급의 집합, 직위들의 집합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예외지만 직무 등급이 있더라고요. 직무 등급 이렇게. 그럼 여러분 어렵게 좀 하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대한민국 공무원이 국가직, 지방직 합쳐서 102만 명이야. 102만 명 중에서 박근혜님은 대통령이다. 대통령. 한 명밖에 없지. 그게 아까 뭐다? 직위야. 직위. 예를 들면 정정복 씨는 행정자치부 장관이다. 장관이다. 행정자치부 장관이다. 이게 뭐다? 직위. 그래, 직위.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 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은 1급에서 9급까지 구분돼.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그래. 일반직 공무원들. 그런데 국가직 공무원은 바뀌었어. 노무현 정부 때 도입한 게 뭐냐면 고위공무원단을 도입한 거야. SAS. 그래서 국가직은요 9급, 8급,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 이렇게 해요. 4급까지 나누고 1급, 2급, 3급은 계급을 없애버렸어. 뒤에서 하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제가 9급에서 4급까지 이제 이거 다 중하위직 공무원 그래. 중하위직 공무원이야. 중하위직 공무원. 그 다음에 3급, 2급, 1급 없애버렸어. 1급, 2급, 3급 없애버리고 1급을 가급, 2급, 3급을 나급 그래. 이게. 가급이 실장, 나급이 주로 보다 국장이 돼. 국장. 이렇게. 국장. 물론 이제 상급 중에서는 과장도 포함됩니다. 과장도 서로 있기는 있어요. 우리는 복수 직급제니까 이렇게 나눠진 거야. 이렇게 나눠진다. 그럼 잘 봐.
9급에서 1급까지 이거 갖다 뭐라고 하는다? 등급 그래, 등급. 예를 들면, 갑돌이 너 몇 급이지? 9급인데요. 을순이 너 몇 급이지? 6급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등급. 근데 잡아. 갑돌이도 몇 급이야? 6급이다. 갑돌이도 몇 급? 9급이다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 9급하면. 그러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얘가 세무직인지 행정직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다? 직급이야. 직급이 뭐냐면, 9급 봐. 9급을 갖다 우리가 행정직 공무원을, 일반 행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9급 공무원을 갖다 행정서기보 그래. 상식적으로 해서 서기보. 8급은 보만 띄면 돼. 그냥 행정 뭐다? 서기야. 그러면 7급은 행정주사보야. 주사보. 우리 외정 때 보면 6급 행정 뭐다? 주사. 그래. 주사. 주사가 노원구청에서는 팀장을 맡는 거야. 팀장. 주사. 6급이야. 5급부터는 이제 행정 뭐가 된다? 사무관. 노원구청에서는 사무관이면 과장이 되는 거야. 과장이 사무관. 그 다음에 4급을 갖다 서기관 그래. 서기관. 3급을 부이사관. 뭐 지방 부이사관. 2급을 갖다 이사관. 1급을 뭐라고 한다? 관리관 그래. 관리관. 서울시 시청에 가면 1급 관리관, TO관 6개밖에 없는 거야. 엄청난 거야. 아셨지? 이렇게 돼 있어.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직급. 뭐다? 직급. 갑돌이 너 직급이 뭐야? 행정사무관입니다. 옳지. 너 행정직에 종사하는 사무관 몇 급이다? 5급이다. 딱 이게 나온 거야. 직위분류제 기본 요소가 바로 직급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직렬은 이제 뭐냐면 행정직렬, 사서직렬, 감사직렬, 세무직렬, 뭐다? 직렬. 직렬이 모여 있으면 직군이 돼. 행정직군, 뭐 기계직군, 공안직군 이렇게. 직군.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보죠. 직위가 뭐냐? 1번. 한 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하시는 직무와 책임을 말하는 거야. 2번 별표야. 직급 별표. 직무의 종류, 곤란성,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동그라미 뭐다? 직위의 군이야. 직위의 군.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잘 봐. 직무의 종류가 있고, 곤란도하고 책임도가 있거든. 잘 봐야 돼. 직무의 종류도 유사하고, 곤란도, 책임도까지 유사한 직위들의 집합이 뭐다? 직급이야. 근데 잘 봐야 돼. 이제 두 번째 봐. 직무의, 그냥 봐.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만 유사한 직위의 집합하면 아까 뭐다? 직무 등급이야. 직무 등급 찾아봐. 10번. 직무 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동그라미 뭐다? 직위의 군이야. 아셨죠? 구분 잘해야 돼. 종류, 곤란도, 책임도까지 유사하다. 세 가지 유사하면 뭐다? 직급. 곤란도, 책임도만 유사하면 뭐가 된다? 직무 등급. 3번 정급. 정해준다. 정급. 직위를 직급 또는 직무 등급에 배정해준다를 갖다 정급, 정해준다. 직위를 직급 또는 직무 등급에 배정하는 것은 정급. 강임은 강등이야. 뭐 8급에서 9급으로 떨어져. 강등. 강임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제4조 2항에 따라 같은 조 재량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않는 공무원은 제한다. 그래서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직에 임명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하위직이. 고위공무원단에서 떨어지면 그 하위직급으로 임명되겠죠. 뭐 국장에서 뭘로 떨어진다? 과장으로. 전직. 직렬을 바꿔.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뭐라고? 전직 그래. 예를 들면 갑돌이는 사서직렬에서 행정직렬로 이동해왔다. 뭐다? 전직. 전직 시험에 합격해야 돼. 전보. 우리말로 보직을 변경한다. 보직 변경. 전보. 같은 직급 내에서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예를 들면 갑돌이는 총무과장으로 있다가
재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겨. 전보 발령. 보직 변경을 뭐라고? 전보. 야, 직군.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또 그러면 직렬의 군이야. 유사한 직렬의 집합을 뭐라고? 직군. 야, 직렬. 직렬은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지만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뭐다? 직급의 군이야. 이게 뭐냐? 직렬이 뭐냐면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지만 곤란도 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뭐다? 집합. 직렬. 직류. 동일 직렬 내에서,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 행정직렬 내에서 뭐 재경직류, 일반 행정직류 이렇게 나누죠.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양을 뭐라고? 직렬. 그 다음에 직무등급 아까 했죠?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군. 마지막 등급, 9급, 7급, 8급. 등급이란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나 자격요건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모든 직위. 이 인사과장, 총무과장, 경리과장 보수가 똑같다 이거야. 그걸 뭐라 말한다? 등급.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꼭 이걸 암기하고 있어야 돼. 직위들의 집합, 직급. 직급의 집합, 직렬. 직렬의 집합 뭐다? 직군. 암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조직 환경 이론을 봤더니 이것도 이제 단순 암기인데요. 결정론 반대가 뭐다? 임의론 그래. 수동적 반대보다 능동적. 소극적 반대보다 적극적. 이건 제가 일단 암기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7번 보세요. 암기 방법. 조직이 환경에 수동적으로 적응하는가, 능동적으로 적응하는가 생각해 봅시다. 조직, 환경. 환경이자 우리 주로 소비자죠, 소비자. 대우자동차 여러분 생각해봐. 대우자동차가 이름을 바꿨다고. 대우자동차면 맨날 파업만 하고 좀 그렇다. 그래서 대우자동차를 지금 뭘로 바뀌지? 쉐보레. 뭘로 바뀌었다? 시보레로 바뀌었단 말이야. 쉐보레. 그거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조직에도 쉐보레가 있다. 쉐보레라는 자동차에서 여기 CEO가 있다. 누가 있다? CEO가 있다. 이게 CEO. 그러면 쉐보레라는 기업이 환경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는 구조는 둘 중에 하나야. 집권 아니면 뭐 할 수 있다? 분권한다면. 집권 아니면 분권할 수밖에 없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어떻게 선택되는가 봅시다. 이렇게 구분차. 조직이 환경에 수동적인가 능동적인가 정해져 있다. 결정론적 입장인가 임의론 즉 자발적 입장인가 소극적인가 적극적인가. 그 다음에 개별 조직이 있어. 개별 조직이 모이면 조직군이 돼. 조직 뭐가 된다? 군이 된다. 조직군. 개별 조직과 뭐가 있다? 조직군.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 쉐보레라는 기업이 환경에 대하여 집권도 하고 분권도 하는 것은 CEO의 의지라기보다는 환경 요구에 마지못해서 집권도 하고 분권도 했다. 이때 조직은 환경이 뭐다? 수동적이잖아. 그렇다 상황이론 그래. 컨텐전시 스로리 뭐다? 상황이론. 다른 말로 구조적 상황이론 이렇게 말해. 반대로. 쉐보레가 집권도 하고 분권도 하는 것은 환경의 요구라기보다는 최고 관리자의 전략에 의해서 집권도 하고 분권도 했다. 이때 조직은 환경이 어떻게? 능동적이죠. 그런 이론을 갖다 우리가 전략적 선택이론, 스트래지c 초이스 오브 뷰, 전략적 선택이론. 하나 더 자원 의존 이론. 뭐가 있다? 자원 의존 이론. 공통점.
개별적인 조직과 환경을 연구하고 있죠. 네, 반대로 조직 전체. 뭐 대우그룹 전체가 환경의 피동적을 정했다. 조직군 생태론. 그 다음에 또 배웁니다. 대리인이론. 주인과 대리인이론. 조직경제학. 대리인이론 있고 하나 뭐가 있다? 조직경제학. 하나 더 윌리엄슨의 거래비용이론. 뭐가 있다? 거래비용이론. 하나 더 넣으면 제도화이론. 공통점은 조직 전체야. 조직군하고 환경이 어떻게 결정하는 입장이다. 그 다음에 쉐보레 자동차하고 쌍용 자동차가 연합해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공동체 생태학이론. 공동체 생태학. 이렇게 정리됩니다. 좀 암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조직이 환경에 수동적이다. 개별적인 조직. 딱 하나 상황이론. 능동적이다. 전략적 선택이론. 하나 더 거래 비용이론. 조직 전체가 환경에 수동적이다. 조직군 생태론, 조직경제학, 대리인이론, 거래 비용이론. 하나 더 제도화이론. 조직 전체가 환경에 능동적이다. 하나 뭐 있지? 공동체 생태학이론. 반드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